수술에 임하시는 환자분들은 최대한 가슴을 줄여달라, 본인의 희망상을 이제 피력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학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만큼 이제 성형외과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이 드물어요. 교과서를 이렇게 봐도 축소가 이만큼이에요. 가슴 확대는 요만큼인데 축소 수술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이제 달라붙어가지고서는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이제 시행하고 제안하고, 자, 이랬던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형외과의 모든 수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가 가슴 축소 수술이에요. 축소할 정도로 이제 큰 가슴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가슴 처짐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축소 수술을 할 때는 가슴의 조직량을 줄여야 되지만은 또 이제 가슴의 위치를 좀 위쪽으로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가슴 축소 수술의 어떤 목적들을 이제 대충 정리를 해보면은 가슴의 볼륨을 교정을 하면서 모양도 이제 유방답게 그렇게 개선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유방의 대칭을 지향하고, 처진 정도나 유방의 크기가 양쪽이 똑같은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대칭을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는데, 그와 함께 이제 부작용도 우리가 반드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유두의 감각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의 흉터만을 남기면서 수술해야 된다. 자,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 이제 이 수술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의 이제 난점은 테크닉적으로 어떤 난점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 수술이에요. 첫째는 이제 형태적으로 장기간의 결과 보존이 돼야 되는데, 큰 가슴은 처져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면서 이제 줄이게 되는데, 이런 어떤 이제 긍정적인 모양,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것을 위해 가지고는 테크닉적으로 의사가 이제 뭔가 이제 장치를 해놓고 놔야 돼요. 그냥 이제 잘라내기만 하고 나오는 그런 류의 수술이 아니죠. 탑은 이제 얇고 바닥으로 가서 넓어지는 이제 콘 모양의 어떤 이제 쉐입을 가져야 되는데, 유방 고유의 어떤 쉐입을 갖다가 수술하면서 만들어줘야 돼요. 출혈, 혈종, 장액종, 모양의 이상, 비대칭, 또 지방괴사, 이런 부작용들을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형외과에서 배울 때는 O자 이제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흉터를 이제 수직절 개선과 수평절 개선을 이제 같이 그 흉터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O 모양으로 되게끔 그렇게 이제 수술하는 것을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수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평 흉터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없애고 수직 흉터 하나만으로 이제 수술을 끝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많이 쓰는 방법은, 큰 유방은 보통 그 무게의 대부분이, 중량의 대부분이 하부 쪽에 많이 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자, 위에는 비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다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고 하부 쪽으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제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유방의 이제 무게를 줄이고 난 이후에는 그 양쪽에 내측, 외측에 이제 살을 갖다가 겹쳐가지고 봉합해주는 식으로 해서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은 이제 피부의 괴사인데, 피부나 이제 지방 조직의 괴사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많은 양의 유방 조직을 줄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게 심한데, 박리를 할 때 많은 양을 될 수 있으면 절제를 하면서도 순환계를 이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의사들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큰 가슴에서는 대부분 처짐이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끌어올리면서 이제 그 줄여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늘어져 있는 이제 유두, 유른 복합체의 위치, 그 위치를 위쪽으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새로 세팅되는 새로운 이제 목적지, 자, 거기를 일단 표시하는 것이 디자인의 첫 번째 순서예요. 디자인 과정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자 어떤 유방이 늘어진 모양, 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어떤 이제 수술 실력, 이런 것들이 또 좀 격차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디자인이 끝나고 이제 박리를 이제 하게 되면서 늘어져 있는 가슴 조직을 최대한 절제를 하게 되는데, 유두, 유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서 삼각뿔 모양으로 절개를 갖다가 이제 해서 잉여 조직, 남아도는 이제 그런 조직 들어갔다가 우리가 절개를 해서 떼어내게 되고, 이런 이제 박리 과정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진행하면서 혈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손상시키고 다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떼어내면서도 다치는 거 없이 이제 해줘야 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테크닉적인 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떼어내고 나면은 가슴 모양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내측 외측의 어떤 가슴 조직을 갖다가 겹쳐주면서 콘 쉐입의 유방 모양을 갖다가 형성해줘야 됩니다. 유방이 다시 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받쳐주도록 쉐입을 만들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지방의 괴사나 혈액 공급에 어떤 이제 틀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의사 역할이 되겠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진피끼리 다시 이제 봉합을 해주게 되는데, 진피 봉합을 하는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성형외과에서는 원래 봉합을 할 때 그냥 저냥 이렇게 좀 꼬매지는 않죠.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꼬매게 되는데, 그 조직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고서 가슴 모양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주는 이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꽤 걸리죠. 최소의 흉을 만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아주 주의 깊게 그렇게 이제 봉합 작업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술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한 3시간 정도, 3시간 내지 3시간 반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는데, 봉합을 하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소모되게 되죠. 수술하기 전과 수술 후에 어떤 이제 가슴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향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에 임하시는 환자분들은 최대한 가슴을 줄여달라, 본인의 희망상을 이제 피력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최대한의 가슴을 갖다 이제 줄여주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그 자체가 어딘가를 들쑤신다는 얘기니까, 그 작업을 하면서 최소의 위험으로, 최소의 부작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가슴 축소 수술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유방 축소 수술은 가슴의 중량을 줄이면서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고, 디자인적으로는 수직절개 흉터, 그것만을 이제 남기는 것을 대부분 원칙으로 하면서 이제 수술 진행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흉 가슴 축소 수술. 자, 이 수술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전신 마취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뭐 수면 마취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괴로운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힘들고 하니까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게 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